자녀에게 재산을 먼저 넘기면 생기는 일. 은퇴를 앞두고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결국 자식 문제였고, 가장 큰 결심도 자식에게서 비롯됩니다. 이제 애들 다 컸으니 나는 뒷전으로 빠져야지. 지금 도와주면 애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좋은 선택일까요? 주변을 보면 집을 미리 물려줬다가 소외받는 부모, 전세금까지 빼줘놓고 나중에 연락조차 뜸해지는 자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효자, 효녀입니다. 하지만 돈이 오간 순간부터 이상하게 관계가 변합니다. 이제 다 받았으니 우리도 살기 바쁘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 심지어 부모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산을 넘겨주며 같이 보냈던 말과 눈빛은 남지만 통장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혼, 사업 실패, 건강 문제 등 자녀 인생의 변수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도와줄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재산을 주는 시점과 주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지원의 형태로 나누어 도와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최소한 내 노후가 완전히 안정되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나누어도 늦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결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철저한 판단의 영역입니다. 내 인생의 뒷부분을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은 넘겨줄 때가 아닌 겁니다. 2. 희생이 미덕이라 믿고 자녀에게 쓰는 돈,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녀에게 향합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신혼집 전세까지. 우리는 내가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애들만 잘 되면 된다는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면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을까요? 주변의 6070대 분들을 보면 은퇴 후에도 자녀 뒷바라지를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은 시켜줘야지 요즘 애들은 집이 없으면 시집장가를 못 간다더라. 이런 말에 이끌려 퇴직금, 적금,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손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부모 인생을 통째로 바쳐 지원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결혼 비용으로 억 단위의 지원을 한 후 정작 본인은 병원비가 없어 병을 키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자녀가 30이 넘었다면 이제 부모가 인생을 책임질 시기는 끝났습니다. 돕되 내 삶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하는 것이지 통장에 꽂아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자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입니다. 의료비, 요양비, 위급 상황 대비 비용까지 포함된 필수 재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정답은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만입니다. 기준을 잡을 때는 자식이 원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며 진짜 사랑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자녀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덜 후회하는 길입니다. 3. 준비 없이 퇴사하거나 은퇴 후 무작정 창업하는 사람들의 말로 이 회사에서 더는 못 버티겠어. 사장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사표를 내던진 수많은 50대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하거나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좀 해보자는 의욕이 오히려 인생 최대의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영업 폐업률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특히 은퇴 후 창업한 경우 폐업률은 더 올라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지만 경험도 인맥도 부족한 상황에선 유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식당, 카페, 치킨집, 프랜차이즈 뭔가 해보려 하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는 까다롭습니다. 기술도 마케팅도 고객 관리도 감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작정 퇴직부터 합니다. 회사에서의 자존심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건강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 없는 퇴사는 곧 불안정한 인생 이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퇴사 후에도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은퇴 후 창업이 꿈이라면
지금부터 작은 단위로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시간제 알바, 파트타임 경험, 무자본 창업 연습 등 리스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생 2막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희망입니다. 겉으로는 창업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책임이 따릅니다. 진짜 자유는 잘 준비된 은퇴에서 나옵니다. 퇴직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더 즐기기 위한 수단이 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4. 유행 따라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 전부 날리는 실수. 이거만 하면 3개월 안에 원금 2배는 확실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유튜브든 친구 모임에서든 요즘 5060대를 노리는 투자 유행이 정말 많습니다. 은퇴자금을 굴려보려다 보니 귀가 솔깃하고 남들도 다 한다니까 왠지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공동투자, 사설펀드, 가상화폐, 심지어 황당한 의료기기 투자까지 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안엔 과장된 수익과 불분명한 구조, 그리고 무지에 대한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진짜다. 친구 누구는 벌었다더라는 말에 휩쓸려 투자했다가 연금까지 끊겨 생계가 막막해진 사례도 허다합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투자란 남이 알려주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아는 곳에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정해져 있고 자산을 지키는 일이 수익을 내는 일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유행을 조차 묻지마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은행, 적금보다 조금 높은 안전한 채권형 상품이나 노후 친화적인 금융 상품을 천천히 공부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모임에서 들은 요즘 잘 나가는 주식 종목보다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국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크게 버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내 삶은 계속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5.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도 정지합니다. 노년의 멈춤은 곧 후퇴입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이젠 쉬고 싶어.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 되지.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편안한 삶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일정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는 정지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잔소리도 없고 일도 없고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굳고 마음은 이유 없는 허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은퇴자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말 못할 무기력함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갑니다. 나중엔 기억력 감퇴 불면증, 체력 저하,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심하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고립 상태가 됩니다. 뇌도 근육도 감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냥 쉰다는 건 절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곧 후퇴입니다.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하루하루가 전부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80세에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분은 마을버스 기사 자격증을 따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게임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 5분이라도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산책이든 글쓰기든 명상이든 뭐든 좋습니다. 행동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결국 내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라도 스스로 정해 실천해 보세요.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멈추는 순간 조금씩 우리를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